인공지능, AI 칩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재, 바로 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세계에서는요, 정말 거대한 혁명이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쓰는 반도체 칩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해서 더 빨라질 수는 없는 걸까요? 뭔가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물리적인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황금률, 바로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어의 법칙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작은 스위치의 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정말 마법 같은 법칙이었어요. 반세기 동안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온 엔진이었죠. 근데 이젠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도 또 비용 면에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매년 나오는 새 스마트폰이 예전만큼 와, 엄청 빨라졌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병목 현상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칩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칩을 안전하게 담아서 세상과 연결해주는 패키지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 말이에요. 이게 최신 AI 칩이 내뿜는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휘어버립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뒤틀림 또는 워페이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뷔페에서 쓰는 얇은 종이 접시에 뜨겁고 무거운 음식을 가득 담았을 때 접시가 힘없이 휘청거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 뒤틀림 때문에 칩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불량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물리적인 벽을 깨부수기 위해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바로 유리혁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칩을 받치는 이 바닥이 유리처럼 아주 평평하고 열에도 강하고 튼튼하기까지 하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게 상상이 아닙니다. 진짜 유리 그 자체를 사용하게 됐으니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요. 유리기판이 기존 기술들의 장점만 쏙쏙 빼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은 크기는 키울 수 있었지만 열에 약했고요. 고성능 대안이었던 실리콘 인터포저는 성능은 좋았지만 너무 작고 비쌌거든요. 근데 유리는요? 단단하죠, 평평하죠, 열에도 강하죠. 그러면서도 크기는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네, 맞아요. 무려 3배! 이게 핵심입니다. 유리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3배 이상 단단해요. 이 엄청난 단단한 덕분에 칩이 아무리 커지고 뜨거워져도 그 치명적인 뒤틀림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떻고요? 10나노미터 미만. 유리의 표면은 거의 원자 수준으로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판 위에다가 훨씬 더 얇고 촘촘한 회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초고속도로를 더 많이 깔 수 있다는 뜻이에요. AI의 두뇌를 더 작고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열쇠인 셈이죠. 하지만 가장 큰 기술적인 장벽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유리는 깨지기 쉽잖아요? 어떻게 유리를 뚫죠? 네, 바로 세 번째 섹션, 유리를 뚫는 기술입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들렸죠. 이 기술을 TGV라고 부릅니다. KTX 같은 고속열차는 아니고요. Through Glass Via, 우리말로는 유리 관통 전극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위한 초소형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깨뜨리지 않고 유리의 수만 개의 완벽한 구멍을 뚫고 그 안을 구리로 채워서 칩의 여러 층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였던 걸 LIDE라는 아주 똑똑한 공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레이저로 유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유리 내부에 있는 분자 구조만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겉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죠. 두 번째, 이 유리를 특수 화학 용액에 쓱 담그면 정말 신기하게도 레이저가 지나간 그 약해진 부분만 샤샤샥 녹아내리면서 완벽한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들을 구리로 완벽하게 채워 넣으면 데이터 엘리베이터가 완성되는 거죠.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무대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그 한복판으로 말이죠. 이건 그냥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미래 반도체 패권이 걸린 그야말로 미국,
일본, 한국의 3파전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이 판을 처음 짠 개척자들이죠. 바로 미국 팀입니다. 인텔은 무려 10년 넘게 이 기술을 연구해온 원조 맛집이에요. 최근에는 자신들이 가진 600개가 넘는 특허를 다른 회사들도 쓸 수 있게 라이센싱하는 전략으로 바꿨는데 이건 생태계를 빨리 키워서 자신들이 업계 표준을 먹겠다는 큰 그림이죠. 그리고 소재 과학의 거인 코닝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이쪽은 소재의 장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특히 DNP, 다이니폰 인쇄는 수십 년간 쌓아온 초미세 인쇄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존 패키징 강자인 이비덴 같은 회사들도 이 레이스에 속속 뛰어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주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제조의 달인들이죠.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미국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삼성전기는 그야말로 삼성그룹 전체의 힘을 모아서 양산을 향한 스피드런, 즉 초고속 추격에 나섰죠. 메모리, 디스플레이, 패키징 기술을 모두 가진 한국의 강점을 살려서 이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 섹션, 장애물과 미래 전망입니다. 유리, 좋죠. 좋은데 아시다시피 깨지기 쉽잖아요? 아주 얇고 큰 유리를 미세한 균열 하나 없이 다루는 게 수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숙제고요. 또 너무 투명해서 기존 장비로는 불량품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금속 회로가 잘 안 붙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은 생산 비용이 비싸고 업계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죠. 자, 그럼 이 기술이 언제쯤 우리 삶에 들어볼까요? 로드맵을 한번 보시죠. 2026년쯤 최고 사양의 AI 서버에서 첫 상용 제품이 등장할 거고요. 2027년에는 SKC나 삼성 같은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8년에서 2030년 사이 이 기술은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의 모든 차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절대 막히지 않는 길로 안내해주고, 육지통신으로 멀리 있는 의사가 로봇팔로 정교한 수술을 하고, 친구와 진짜 같은 홀로그램으로 통화하는 시대. 이 모든 미래가 바로 이 얇은 유리기판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50년이 반도체의 역사를 쓴 실리콘의 시대였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유리의 시대, 그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